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노노, 즉 공자어록의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월요일 방송인데요. 오늘은 선진편 제4장이 되겠습니다. 노노는 이제 항상 제가 공자의 어록이라 했는데 향교에 보면 공자를 시키면서 불교 믿는 분들은 절에 가면 부처님을 이제 가운데 두고 좌우로 협시불로 있는데, 향교에는 이제 공자를 제일 위에 첫 번째로 두고 밑으로 이제 공자의 제자, 이제 좌측 우측으로는 한국의 이 유교에 대해서 일각에 있는 분들을 이제 모시고 놓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자가 부처님도 뭐 10대 제자가 있고, 있듯이 유교 입장에서도 공자도 이제 아끼는 제자다가 뭐 공문 7년이니 그런 말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선진편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자의 제자들 평가를 하는 대목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아내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민자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제라. 효제란 말은 뭐 효제라 제자는 감탄사인데 효성스럽구나. 누가? 민자건이요. 민자건은 참 효성스럽다. 어떻게 민자건이 이제 효성스러운가 보니까 인불문, 사람들이 이는 이제 타인들 말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불문 묻지를 아니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묻지 아니한 대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을 보다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오네. 어기부모 곤지지연이라. 그러니까 어는 뭐 대상인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냐? 그러니까 그 부모와 곤은 어떤 점이냐? 맞이라는 뜻입니다. 맞이.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장남과 아우들이 요 말은 요 지는 말은 뭐냐면 효를 말하겠죠, 그렇죠? 효에 관계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아니했다,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민자간의 부모와 또 민자간의 또 형제지간이 민자간이 얼마만큼 효성스럽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부모가 형제에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한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자간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행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 공자가 잘 좀 뛰어났다. 효행 부분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이제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민자간의 아버지가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계모를 아마 드러난가 봅니다. 그래서 계모가 민자간을 많이 콩쥐 팥쥐 그것처럼 많이 민자간을 많이 계모가 미워했나 봅니다. 얼마나 미워했는 그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알고, 아버지는 누구에서 태어나든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민자간을 참 많이 아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계모를 내쫓으려고 하니 민자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저 새어머니를 만약에 내어친다면 저는 마음이 편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계모가 낳은 새 아이는 어떻게 되겠냐? 울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 대목을 계모가 보고 이제 민자건이
그만큼 이제 효성스러운 걸 생각하고 이제 뭐 고쳤다는 뭐 전설 따라 삼을 일도 있는데, 그만큼 민정은이 아버지든 이제 친모든 계모든 또 남 이 동생들에 대해서 그만큼 아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말을 나온 거죠. 그 부모와 곤제의 지연이 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지를 않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싶은데, 이런 대목이에요. 첫 번째 말씀 들어보시면 그 부모와 형제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문을 품지 않냐고 인정을 했다라는 말은 한편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뭐 하나 제가 이제 명리학 공부를 좀 한다고 좀 뛰어나서 토끼띠, 이 토끼띠들은 외형상으로는 뭐 외부에서는 참 순하다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참 가정에서 참 엄격하거든요. 토끼는 지 새끼도 마음에 안 들면 좀 물어 뜯어 죽이는 그런 행동인데, 쉽게 말해서 새끼 놓는 장면을 만약에 사람이 누가 봤다 그러면 뭐 지 새끼를 죽이려면 그만큼 엄격하게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 보면, 가장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떻다. 또 뭐 우리 직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 바깥에서 우리 부모가 어떻다, 우리 자식이 어떻다 그런 말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나쁘다도 평가도 할 수 있다. 또 하지도 않지만 그 말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만큼 뭐라 할까요? 대우를 받는다 할까? 그리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부모는 자식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뭐 해주는 것 같고, 또 자식은 부모가 당연히 또 뭔가 모르게 또 부모 입장에 자식이 그렇게 당연히 해주는 거 보면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모르게 칭찬한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좀 인색하겠죠, 그렇죠? 인색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공자의 말이 이 민자건이가 효성스럽다고 말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모와 형제들이 민자건이 그 효하다고 말을 칭찬 좀 효도가 우수하다고 좀 자자한데도 다른 사람 음을 붙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만큼 민자건이 효용이 참 뛰어나다 라는 게 칭찬하는 말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뭐 무슨 태클을 건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와 같이 부모가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부모 곤제 지연이라 그리고 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좀 대접받고 말하는 게 좀 우리나라 사람 인색한데 앞으로도 뭔가 모르게 가까운 사람한테 보통 많이 좀 인정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좀 여담인데 뭐 오늘 제가 방송이 찍기 전에 뭐 울산의 향교 전교 향교에서는 뭐 전교라 그러더라고요, 대표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뭐 울산 향교의 장기가 좀 수습 장기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 저보고 뭐 요즘 향교에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이 공자의 어록, 즉 논어나 그런 거를 한 문장이라도 진짜 알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탄스럽다. 저보고는 그렇게는 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먼 같은 형님인데 제가 이런 논어 방송 하고 있다고 좀 말을 못했지만 지금 좀 그렇죠. 그분 말이 맞죠. 우리가 절에 가면 불교 경전이라도 하나 알고 가는 것. 이제 종교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제 종교는 이제 종자는 마루 종자잖아요. 이제 마루 집안에 이제 이렇게 대들보 역할을 하는 기본이죠. 최고의 가르침이죠. 그런 뜻으로 보면 유교도 하나의 종교고, 저는 이제 물론 종교도 내세가 있니 없니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눌 때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가르침을 입장에서 보면 유교도 하나의 종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부처님 말씀을 하나 정도 한 말을 알고 절에 가는 거하고, 또 교회 가도 현대식 교회가 가톨릭 말고 신교 쪽으로 보면 예수가 한 말 정도는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건 다르겠죠, 그렇죠. 자, 여담이고 어쨌든 간에 오늘 선전편 제4장은 공자가 민자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민자간은 그만큼 덕행에 대해서 그만큼 좀 뛰어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갑자기 효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말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 효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효가, 이제 그런 건 다 접어두고, 이제 부모가 지금 요양병원 갈 정도로 이제 연로하다라고 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용스러울까? 과연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것이 진정 효일까? 아니면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효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나의 대소변을 받아낸다 그러면 부모가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 사무실 인근에도 어떤 분은, 동네 선배는 남자인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그 치부까지 대소변을 다 받아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효도일까라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만약 자식이 그러면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네가 고생이구나, 내가 얼른 빨리 죽어야지 네가 그렇게 고생 안 하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 보면 좀 부모 마음은 가슴 찢어지겠죠, 아프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가감하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보내드리는 것이 그럼 그 자식은 또 부모한테 똥오줌 받아내지 말고 사회의 역할로서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뒷발이 산다 그러면 할 일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상관없는 건데, 얼만큼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는 거로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받는 그에 대해서 대갚으면 이게 뇌물이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데 이 도움 받은 거를 제3자한테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의 덕이 많이 있는데,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논리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이제 키워줬으니까 자식은 부모의 언덕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갚아내. 이렇게 갚는 거는 저는 뭐라고요? 뇌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갚냐? 또 자기가 받은 만큼 자식도 또 애를 낳아서 애를 또 열심히 키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요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뜻이지 않을까.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출산율이 저하다, 애를 안 낳는다, 애다, 그런 건 부모에 대한 바로 불효겠죠, 그렇죠? 불효. 진짜 불효입니다. 유교의 입장에서는 공장 그런 얘기를 내세는 없다. 이제 우리도 영혼 또 4대가 지나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나는 이제 없어지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유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뭐 요즘 출산율이 저조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그렇죠? 너희들이 진정으로 효도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키웠듯이 너희들도 애를 낳아서 키워주는 그것이 진정한 나에 대한 효도고, 나한테 하는 거는 일종의 뇌물이다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민자건의 효행에 대해서 공자가 칭찬한 대목에서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